웹3로 가게 되면 개인 편차가 더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테슬라 주식을 내가 왜 안 샀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다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바짓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다 개인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웹 1 때 개인과 웹 2 때 개인과 이 시공간이 달라지면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거기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직업을 갖고 하는 방법이 기초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처럼요. 잠시 요즘에 웹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코인도 떨어져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놨는지 모르겠는데 남들 공부 안 할 때 해야 제대로 기회를 갖는 겁니다. 웹3 사용 설명서 저자이신 백훈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샌드뱅크라고 하는 크립토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DA 그라운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고 현재 운영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책들이 조금 이게 아직 구현된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개론적이고 앞에 100페이지가 거의 다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읽다가 너무 비슷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읽고 그랬었는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로웠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실체로 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것이 왜 왔고 어디로 진화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뭐 무엇보다도 아 이거는 실체가 있는 책이구나 제대로 잘 경험하신 분이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웹3를 이해하니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웹3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웹1, 웹2, 웹3 한번 쭉 뜨르륵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만든 사람이 올려놓은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는 게 다였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1세대 인터넷.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는 게 문제지 한번 하면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계의 어떤 인터넷 오케이. 정말 불편하지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줬던 거죠. 1세대 인터넷은. 2세대 인터넷은 네. 거기에 하이퍼링크라는 게 붙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했어요. 맞아요. 링크를 저희가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찾아봐야 됐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 그 웹사이트 만든 사람이 공업계도 링크를 넣어놨어요. 이 관련 정보는 여기 가면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이걸 이제 인터랙티브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넷이 된 거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던 그쵸. 거예요. 뭐 게시판도 하나 열려서 제가 이제 글도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 수가 있고 좋아요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상호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대용량 이미지라던가 영상까지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생겨난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저장 장치죠. 근데 클라우드 저장 장치가 생기기 전에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구조가 거기에서 있었어요. 만들어져요. 네. 별도 공간에다가 네. 이렇게 데이터가 다 저장돼 있고 우리 10몇 년 전에 다 서버 샀어요. 웹사이트 하나 운영하려면 이 그때.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기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불러와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넷 활동을 하고 맞아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한 거죠 인터넷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야만 했기 때문에 제 신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까지 이 인터넷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계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엄청 안 내는 대신 우리는 계정과 아이디를 주면서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주는 거네요. 저희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원 정보 몽땅.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아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켜시면 바로 광고가 뜰 겁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과 관련된 광고가 뜨겠죠 아마. 그렇겠죠.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죠. 뭐 페이스북이 정말 이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말을 도청하고 있는 거냐. 이런 오해까지 할 정도로 맞춤 타겟팅 광고가 잘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저희의 활동 내역들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수집되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웹2 세상이죠. 웹2 세상인 거죠. 그렇죠. 뭐 편한데 뭐 굳이 바꿔야 될까요? 편하고 너무 좋죠. 딱 좋은데. 네. 딱 좋은데 사실 저도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 계정 아이디까지 오는데도 우리 10년 걸렸는데 뭘 또 바꿔야 되나? 궁금증을 이제 자아내죠. 네. 도대체 그래서 이게 왜 변화해야 되는가? 이제 유튜브도 자체적인 내부적인 정책이 있잖아요. 내부적인 정책에 위반
일반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노란 딱지를 맞아요. 주더라고요. 네. 광고비를 못 받는 그런 일이 바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것 중앙 같아요. 통제를 하죠. 진짜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한 거는 당연히 걸러야 되는데 아주 애매한 그레이한 에리아에 대해서도 자체 정책이다라는 단순한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하면서 이제 노란 딱지를 줘버리는. 근데 그게 유튜브만이 아니고 다른 웹2에서 존재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다 비슷한 중앙 통제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앱스토어나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곳들도 다 거기에 올라오는 이 앱들을 다 검열합니다. 맞아요. 어떤 회사가 열심히 막 리소스를 투입해가지고 돈과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심사 시간이 막 48시간, 72시간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거절이 된 거예요. 임프루브해서 개선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지 또 시간을 들이고 리소스를 들여서 개선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막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내가 거절당한 거지? 다들 이제 궁금해해요, 사실. 왜 우리는 그 마켓이 공정하다고 믿고 여태까지 수십 년간 거래를 해준 걸까요? 플랫폼의 승자 독식 현상. 이거 옳지 않아라고 얘기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웹3의 시작일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해줘보세요. 재밌다. 이거 무슨 저기 삼국지 같아. 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 그로 인한 디지털 전환. 오케이. 이게 지난 10년간 쭉 이어져 오고 있던 현상인데 오케이.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개인들의 어떤 웹 2.0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다라는 말이 저는 참 맞아요. 공감되는데 맞아. 사람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이 맞아 들어가는 게 딱 그 접점이 맞으면 그치. 기술의 발전이 이제 눈부신 속도로 일어나는 맞아요. 거죠. 그 내용을 바로 이 책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웹3가 그냥 NFT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뭐 이런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네. 벌써 발전 속도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웹3로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의 접점에서 네, 오케이. 웹3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중인데 이 넘어가는 중인 걸 사람들도 아직 몰라요. 우리 다 몰라요, 사실 지금. 그게 뭔데? 내가 나한테 왜 필요한 건데? 개인은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을 딱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웹3 세상은. 예를 들어 대표님 같은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종속되는 게 아니라 진짜 김미경이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영상과 모든 자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웹사이트들은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나는 내 정책을 갖고 있어, 네, 그럼?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대표님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가 광고비를 얼마 줄지 이거를 올릴지 말지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대표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자체가 대표님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네? 네. 크리에이터 개개인에게 팬덤이 형성되는 이 국지화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티 중요하다고 그렇게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커뮤니티죠. 그럼. 웹3로 가게 되면 결국 노드, 피어. 그럼 내가 하나의 피어고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서 기획, 운영, 마케팅, 개발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나죠. 웹3로 가게 되면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건 네. 개인 편차가 더 심해진다. 어쩌면 빈부격차가 유튜브가 나눠주는 몸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 미리 1년 전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공부하는데 정말 이거 얼마예요? 18,000원밖에 안 들어요. 이 책 하나만 읽어도 대충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 안에서 나는 어디쯤 있고 너무 멀리 있건 아니면 조금 가까이 있구나 좀만 더 하면 되겠어. 공부할 게 좀 나오니까 여러분 꼭 한번 책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글을 가지고 뭐 자기 어떤 실물 경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존재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언제쯤 온다고 시간을 단언하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캐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캐즘 협곡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모든 기술에는 인터넷도 그런 캐즘 협곡을 지났죠. 오케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그 미 국방성의 연구 의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맞아. 그 후로 40년 후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TCP/IP 프로토콜이 정립되면서 네. 기업형 인터넷 서비스들이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더 이상 국가 주도가 아니라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캐즘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 협곡을 지나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지가 이제 한 14년째예요. 아, 생각보다 오래됐어 따져보면.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근데 비트코인 전에도 또 암호화폐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생겨난 거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전이에요. 암호화계의
어떤 선구자들이 뭐 3, 40년 전에 이걸 시작했지만 그게 캐즘의 시작이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뭐 많이 양보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출발이었던 2009년 오케이. 그때를 시작으로 본다면 아직도 캐즘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혹시 모르지 그때보단 지금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사용자 수, 비트코인 사용자 수 이거를 비교해 놓은 그 그래프를 제가 이 책에 담아놨는데 비트코인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요. 그때 이 첫 번째 인터넷이 나올 때랑 이 IT 센서티브가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는 학습 이해력이 속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속도는 뭐 몇 배 빨라지겠다가 저는 그쪽에 한 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죠? 비트코인을 되게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지점이 화폐로 본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네트워크로 봤다라는 거. 얘가 먼저나 제가 먼저나지. 이걸로 시작해서 정보를 구현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정보를 구현하다 가치를 구현하는 것보다. 그렇죠. 돈도 네트워크예요, 사실. 뭐 10,000원짜리 한 장을 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네. 한국은행이 만든 그 어떤 돈의 네트워크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따라하고 싶었던 거죠, 비트코인은. 아하. P2P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 뭐 POW라고 하는 프로토콜, 합의 네. 메커니즘, 그다음에 뭐 SHA-256이라고 하는 어떤 해싱 알고리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돈의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현해보자라고 네. 해서 나왔는데 우연이자 필연이라고 보는데 이게 인터넷 상에서 존재하는 인터넷 오브 머니,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돈의 네트워크, 정보의 네트워크죠. 오케이. 돈의 네트워크를 구현하려고 인터넷상에다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니 그 돈을 데이터로 바꾸면 정보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에 데이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모든 IP도 담을 수 있어. 맞아요. 그 정도 기술은 블록체인이 깔리면 이 웹 이전용 기술을 얼른 갖다 끼워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근데- 하는 기술에 한계가 있어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기록하잖아요. 네. 그게 훨씬 빠르고 싸고 간단하고 쉬우니까 그럼요. 이 쉬움을 놓치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버리기 힘든데 그거 편리함.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그 뒤에 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또 중요해요. 편리한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뒤에 나온 이더리움, 카르다노,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이런 3세대의 블록체인들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기술로. 지금 인터넷 쓰는 것과 거의 하등 비교 아하. 차이 없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블록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위에다가 층을 쌓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레이어로. 그게 이제 엄청난 다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서 그 레이어로 쌓이고 있는 현상을 한번 그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던 거죠. 이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만약에 대한항공 가서 대한항공 코인 다운받아 쓰고 이마트 가면 이마트 코인 다운받아 쓰면 다운받다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웹 3.0은 웹 2.0의 편리함을 데려가야 되는 숙제가 있네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TCP/IP라고 하는 게 네. 인터넷을 만드신 분들은 다 저거는 인터넷을 확장시킬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어요. 너무 취약하다. 이거는 인터넷을 막 전 세계인들이 쓰게 만드는 너무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로 그쵸. 우리가 지금 보듯이 너무나도 잘 확장을 했잖아요. 그 웹3는 결국은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화폐와 되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페이팔을 쓴다. 중간 끼는 중간 거래자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세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경이 플랫폼이 되고 얘도 플랫폼, 쟤도 플랫폼, 우리 각자 다 플랫폼이 되려면 우리끼리 거래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다이렉트로 거래할 때 사람들이 되게 편리하게 써야 될 것이고 뭐 네. 이렇게까지 되는데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에 화폐가 빠지면은 사실 거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화폐와 어떻게 연관돼서 발전할까요? 아까 너무 좋은 일 들어주셨는데 우버 토큰, 뭐 에어비앤비 토큰 이런 게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근데 지금 다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규제를 해서 그렇지 규제를 안 하면은 커뮤니티 10,000명만 넘으면 토큰 다 만들려고 그럴걸요? 그러니까요. 구조적으로 되게 실패의 길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토큰을 찍는 거는 결국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토큰을 만드는 즉시 모금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금 그게 유치.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체도 없는 토큰을 왜 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올려? 지가 올리거나 남이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올리는 거지. 실제로 그 토큰 산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죠.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뭐 책방이 있다 그러면 네. 가격 올려주세요. 가격 올려주세요. 그럼 언제 누가 올라요? 올리는 거예요?
세력을 동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네, 자기네가 직접 이벤트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 가격이 올라게 만들 수도 막 있고 로드맵에다가 막 근사한 거 몇 개 껴놓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돈을 벌려고 일부러 속아주는 것 같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200살을 다 모은 사람, 야, 비자, 야, 믿어야 올라, 믿어야 올라. 이렇게 나서 이제 막 오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오를 리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 맞아요.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코인들이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이었죠, 대부분.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어떤 효용성을 입증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토큰부터 만들어서 팔고 서비스의 효용성을 입증할 시간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토큰을 팔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서비스 효용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 토큰 홀더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비유 맞추기겠지. 예, 비유 맞추기. NFT도 똑같습니다. NFT도 민팅하고 나면 이 NFT 홀더들은 다 언제 가격 올라요. 이거 언제 저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물론 그럼 일반화하는 건 그럼 아닙니다. 그건 기업 경영도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죠. 하나의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심사받고 기업의 가치를 심사받고 하면서 조금씩 해서 IPO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IPO까지 가서 얻을 돈을 미리 얻는 거잖아요. 미리 땡기는 거죠. 규제가 분명히 정립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왜 또 이렇게 문제됐잖아요. 몇 가지, 그죠? 몇 가지 그렇죠, 문제를 최근에. 통해서, 뭐 IPO만큼 아니더라도 뭔가 그 ICO에도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웹 3.0의 세상이 만들어질 때쯤에 편리함을 가지고 어떤 화폐의 스타일로 등장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그 주인공이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스마트 웹3. 컨트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그렇죠. 비트코인은 아주 낮은 단계의 스마트 컨트랙만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거기에 레이아로 그러면 올릴까요? 비트코인을 올릴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이어 2가 벌써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의 느린 전송 속도를 해결을 했거든요.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근데 왜 이더리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은 바짓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요? 너무 무리해서 가장 베이스 레이어를 늘리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을 계속 개선하려고 해요. 오케이. 기술로. 아무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도대체 방향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베이스 레이어의 확장성을 클라우드 저장 장치 수준으로 아주 편리하고 넓게 개선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다들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 벌써 이미 이더리움이 상당히 이 무리를 하고 있고 이 무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안해서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블록체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쌓여져 가고 있다면서요? 그 개발자들이 그쪽으로 엄청 옮겨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도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옮겨가고 계시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웹 3.0이. 왜 어떤 세상이건 변화도 오늘부터 웹 3.0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테슬라 주식을 내가 왜 안 샀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2018년도에 갑자기 막 200불이었던 주식이 800불, 900불, 막 200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테슬라의 존재와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를 했던 건데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 뒤로 뭐가 다가와서 칼을 꽂을 때까지 맞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모르죠. 거죠. 그러면은 웹3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합이 맞아야 빨리빨리 이 생태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누구도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먹을 때 로그인하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비관리형 지갑. 메타마스크도 그런 지갑이에요. 저 상대방의 앱에 QR코드를 찍어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제 계정 정보 입력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 로그인 정도 필요 아니고. 없어. 그냥 이렇게. 벤사, 피지사, 은행 계좌 이런 거 끼어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의 탈물질화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웹3는 국경과 어떤 제한이 1도 없는 그럼 내가 금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내가 플랫폼이 되고. 맞습니다. 예. 내가 너무 많이 통제하는데? 옛날에 그 중간에서 다 관리해 주셔갖고, 이자 올려주세요, 이자 내려주세요, 송금 수수료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중간 거래자들한테 통사정을 많이 했었구나. 일각에서는 그게 편하다는 편하게 해줘. 다 의견도 관리해주고, 뭐. 네. 그리고 뭔가 사고가 발생하고 뭐 이러면 컴플레인 할 대상도 그러니까. 있고 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자기 주도형 웹3
이런 걸로 바뀐다고 보지는 않아요. 웹2 기반의 어떤 그런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도 있어요. 분명히 사회에. 또 2.5도 있지 않겠어요? 걸치는 거? 말하자면 어? 하이브리드?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